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인 닥터포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산균 제품 중에서 하나라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설사, 변비, 복통 등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드시는 분도 있고 건강에 좋다는 추천을 듣고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유산균 제품은 국내 제품만 4천여 개를 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유산균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차이점에 대하여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산균은 발효결과 유산이 생기는 균을 의미합니다. 주로 음식을 발효시키는 목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먹는 유형은 마시는 것부터 캡슐까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발효식품이 주된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이외에는 뚜렷한 건강 이익에 대하여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WHO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새로 정의하면서 캡슐 등의 약재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WH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살아있는 균, 적정한 양의 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균, 위의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자라게 되는 물질입니다. 섬유질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본적인 역사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건강기능식품 유산균과 처방 프로바이오틱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유산균종입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 기능성 내용,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유산균에서 원재료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균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마다 함유하고 있는 균종이 다릅니다. 다음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제품과 균종의 종류가 다릅니다. 검은색으로 써있는 균종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없는 균종입니다. 물론 빨간색으로 써있는 균종은 건강기능식품에도 있는 균종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균종과 같지만 뒤에 보면 R0011, R0052, LCR35 등 특정한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같은 균종 내에서의 여러 분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가장 아래 단계인 종 중에서도 각각의 특징이 있는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차로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종이 K 시리즈라면 스트레인은 K3, K5, K7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스트레인이 중요하냐 하면 같은 균종이더라도 스트레인에 따라서 효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락토바실루스 람노스라는 균종이더라도 GG L31의 경우 신경, 면역, 내분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두 번째 차이점은 적응증입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특정 기능에 대하여서는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효능, 효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장염, 궤암성 대장염 등 증상과 질병에 관계된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원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는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임상 연구들과 이를 토대로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는 경우를 결정합니다. 오른쪽 칸에서 A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아 감염성 설사, 항생제 관련 설사 예방 등에서 병원에서 처방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산균과 병원 처방 프로바이오틱스는 우선 균종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적응증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 제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또는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장염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여러 기관과 질병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는지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몇 가지 유용한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는지는 4주쯤 복용하여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면역 저하자, 소화,
암 환자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개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발견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균종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좋은 효능이 있을 수 있다는 자료도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되면 더 다양한 적응증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이나 내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 관련돼서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등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다른 내용 알고 싶으신 분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